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하죠. 오늘은 제가 900냥짜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안과 질환.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먼저 랭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연극 무대로 데뷔, 사극에서 감초 역할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받은 배우 이희도 씨. 주로 밝고 경쾌한 역할을 맡은 이희도 씨에게는 사실 연기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있었답니다. 30대 후반, 왼쪽 눈에 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이로 인해 실명까지 잃은 것인데요. 그 아픔으로 한동안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이희도 씨는 이후 실명을 딛고 다양한 작품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희도 씨,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가수 김용진 씨. 그는 21살의 나이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며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안압을 낮추는 약을 통해 꾸준히 관리 중이라는 김용진 씨. 앞으로는 좋은 노래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실 분, 안과 전문의 양종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눈의 구조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질환은 그래서 쉽게 낫지만 어떤 질환에 걸리면 실명까지 이르는 질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으로 네.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을 꼽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네. 망막과 맥락막의 이상혈관으로 인해서 망막의 시세포들이 손상을 받아서 실명하는 그런 경우에 속하는 거고요. 녹내장인 같은 경우에는 네. 눈과 뇌를 이어주는 그 부위가 이제 시신경 부위거든요. 네. 그 시신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녹내장입니다. 하지만 시신경 병증이라고 해서 다 녹내장은 아니고요. 네. 진행성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시야 결손을 보이는 시신경 병증을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희도 씨가 이제 녹내장으로 실명까지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명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희도 씨 같은 경우에 제가 네. 궁금해서 사실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기사 내용에 망막혈관이 막혀서 녹내장으로 좀 발전한 경우라고 그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질병에 의해서 녹내장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우리가 2차 녹내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희도 씨와 같은 경우에는 2차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2차 녹내장은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눈에 다른 문제 없이 그냥 녹내장이 발생하는 그냥 원발 녹내장이 사실 대부분에 속하는 거죠. 자, 김용진 씨의 경우엔 21살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녹내장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질환인가요? 나이와는 전혀 관계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저도 이건 뭐 감히 추측컨대 네. 진단 기구들의 발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안과 방문의 그런 인식들이 좋아지면서 조금 더 일찍 발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녹내장, 망막 질환. 정말 생각보다 무서운 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타들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이 녹내장 진단을 받았는지 3위와 2위도 공개합니다. 한국의 레이 찰스로 불리는 시각장애인 가수 이용복 씨. 그는 선천성 소아 녹내장으로 3살의 왼쪽 눈, 8살의 오른쪽 눈을 실명했는데요. 시각은 이렇지만 음악의 감각은 뛰어났던 이용복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70년 가수로 데뷔해 이듬해 신인 가수상, 1972년과 73년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노래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전하는 가수 이용복 씨.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1980년대 하이틴 스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원조 책받침 여신 배우 이상아 씨. 최근 이상아 씨는 나이 50이 되니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이전에는 노안에 녹내장까지 있어 대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여기저기 왜 이리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는지 그 마음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건강 우리가 열심히 잘 지키자고요. 자, 이용복 씨의 경우엔 선천성 녹내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건가요? 보통 선천성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3세 이하의 녹내장을 말하는 건데요. 유전자의 어떤 이상을 조금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유전자의 이상은
정상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발달하면서 문제가 돼서 녹내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를 조금 정상화시켜준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시기에는 시력이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설사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하더라도 약시가 오지 않도록 약시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지 실명을 막고 시력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녹내장이 발병하는 원인은 뭘까요? 녹내장의 경우에는 네. 후천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선천성 우리가 녹내장 비율은 한 신생아 10,000명당 1명 정도로 극히 드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구를 축구공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네. 이 축구공이 너무 말랑해서도 안 되고 너무 너무 팽팽해서도 팽팽해도 안 되죠.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압을 구성해야 됩니다. 안압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안구 내에 있는 방수라는 물질로 안압이 조절이 되는데요. 이 방수라는 것은 물 안에서 생성되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좋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 방수가 생성량이 갑자기 좀 증가한다든지 너무 많이 생기다든지 적게 매출이 없어진다. 적게 되면은 당연히 안압이 오르게 되고 밸런스가 그로 깨지니까. 인해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시신경도 일종의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혈류를 통해서 산소 공급과 영양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혈류가 막히거나 아니면 좀 장애가 있으면은 시신경이 또 손상을 받아서 또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상아 씨의 경우는 녹내장의 노안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건 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두 가지가 왔어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나의 시술로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은 시신경의 질환이고 뭐 노안, 근시, 난시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각막 수정체 질환이기 때문에 서로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한꺼번에 치료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눈이 네, 이렇게 눈은 좀 아파요. 네네네. 왼쪽은 괜찮은데 네네. 안압이 상승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사실 우리가 급격하게 안압이 상승됐을 때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시력 저하까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좀 구토가 난다든지 뭐 그런 급성 녹내장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안구통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녹내장까지 이어지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꾀병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까지는 아닙니다. 네, 녹내장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행이라는 얘기인 거죠? 천만 다행이십니다. 아무튼 그 좀 전에 그 녹내장 의심 없이 증상을 추가적으로 좀 몇 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증상. 사실 만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아주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해도 보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하네, 이게. 네. 그래서 말기에 실명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급성 녹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안압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오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뭐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갑자기 이러한 증상들이 내게 왔다 그러시면 빨리 안과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내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바로 즉시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뚜렷한 증상은 없고 결과는 아주 무서운 녹내장. 자, 이분도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랭킹 1위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 주몽부터 신라시대 장보고의 라이벌 연문을 거쳐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까지 선굵은 연기로 사랑받은 배우 송일국 씨. 이제는 국민조카 삼둥이를 키우는 1등 아빠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송일국 씨에게도 말 못할 고충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녹내장 진단. 진단 결과 이미 시신경의 80%가 손상돼 약물 치료를 권유받았다고 하는군요. 송일국 씨, 눈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삼둥이 아빠의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시신경이 80%나 손상됐다고 하는데 혹시 손상된 시신경은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서 녹내장의 치료의 목적은 손상된 시신경의 회복이 아니라 시신경의 손상을 더 이상을 막거나 아니면은 그 악화되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치료가 그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80%가 손상을 입었으면 20%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20%를 보존하거나
그렇죠. 그 속도를 줄여주는 게 목적이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송일국 씨의 경우는 이제 녹내장 증상으로 안약 처방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녹내장의 치료의 목적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보통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송일국 씨처럼 보통 녹내장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은 1개 내지 2개의 안압약을 조금 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네. 그래도 만약에 뭐 3개, 4개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이 수술적 치료는 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서 홍채에 구멍을 뚫는 레이저 수술을 하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방수의 배출을 도와주는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받으면 완치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겠죠. 네, 완치라는 단어는 쓸 그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녹내장을 주의해야 하는 고위험군은 있습니까? 가족분들 중에 혹시 녹내장 가지고 없으세요? 네. 이렇게 녹내장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눈을 이전에 다쳤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 보통 고위험군에 속하고요. 그리고 전신 질환으로 뭐 당뇨, 고혈압, 뭐 갑상선 성병. 질환, 뭐 근시 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면요, 물구나무 서기 같은 그런 자세는 좀 취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고, 아, 물구나무가 안압에 쏠리니까. 쏠리니까요. 예. 아. 그리고 또 복압을 올리는 운동 같은 것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 이 정기적인 검진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녹내장에서도 밝혀지는군요. 자,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꼭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